지금 나만 삼성전자 없어서 나만 는 넘어설 거라고 충분히 보고 있어서 돈을 계속적으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변함없이 메모리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 투톱의 수혜 구조는 전례 없는 사이클이고 다시는 오지 않을 사이클이다라고 본대요. 이번에 그 HBM4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죠. 삼성전자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죠. 파운드리 쪽에 혁신적인 수익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저에게 어떤 자금이 맡겨지면서 삼성전자 지금 살 거냐 기다릴 거냐 결정하라고 한다라면 지표들이 좀 그래도 안정권으로 잘 나오면서 AI 파괴론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가 결국에는 시장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메모리 쪽 기업들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여전히 AI 시장에 대한 그 수요가 넘쳐나고 AI 시장의 확장 국면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마존, 알파벳, 메타, MS 같은 경우에도 합산 투자 규모가 6,250억 달러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AI 도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시장 지배를 위한 이런 움직임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AI가 소프트웨어를 잡아먹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잡아먹는 그 선두주자에 서야 되잖아요.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는 돈을 계속적으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서 돈을 투자하는데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변함없이 메모리다라는 그 공식은 지금 시장에서 확고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휴 기간 동안 쉬는 동안에 대만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전례 없는 사이클이고 다시는 오지 않을 사이클이다라고 본대요. 그러면서 많은 전자 기업들이 지금 파산하거나, 그러니까 파산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왜냐면 반도체 칩을 공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2026년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자본 지출도 1조 달러에 근접을 하고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주요 산업의 이정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할 정도로 지금 AI는 부담 요소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구간은 확실하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 투톱의 수혜 구조는 지금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6년은 투자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하거나 하락하는 시기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아직까지 정점도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가속하고 되는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해가 2026년이기 때문에 AI 인프라 수익성에 대한 그런 검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돈을 벌었어 안 벌었어 지금 그걸로 메타랑 MS랑 주가가 이번 실적 때 극명하게 좀 갈렸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결국 시장에서는 AI에 더욱더 돈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뭐 HBM, DRAM, 낸드 할 것 없이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램 같은 경우에도 1분기의 메모리가 전분기 대비해서 80에서 90% 정도 상승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니만큼 우리도 이 사이클에 맞춰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돼서 팔아야 되나라는 그 생각을 지금은 하실 구간이 아니라 수요가 계속해서 넘쳐난다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비관론자로 되게 유명했었고 그때 SK 하이닉스 박스권에 있을 때 삼성전자가 정말 막 주가가 허우적거릴 때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메모리 쪽에 비관론을 펼치고는 했던 이 모건 스탠리가 돌아섰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해만 245조가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27년에는 317조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179조 여기다가 내년엔 225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고요. 오늘 노무라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29만 원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제는 정말 29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동안 24만 원까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점프하는 그
레벨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도 2027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전 세계 기업 중에 1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이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 같아요. 영업 이익률이 뭐 50%를 넘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제조업은 거의 5에서 10% 정도가 마진인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엄청난 호황 사이클을 탔다라는 것은 지금 확실하고, 뭐 메모리 계속 물량 완판됐다라는 이야기는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물량 확보하려고 선입근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장기 계약하자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확실히 모건 스탠리조차도 긍정론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호황의 상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조정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루에 뭐 3, 4%씩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예전에 그 모습이 아예 잊혀질 정도로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탄력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1분기 이익이 30조 원을 넘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진짜 엄청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 이 사이클이 혹시라도 나중에 끝났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비메모리 쪽도 갖고 있고 파운드리 쪽 갖고 있고 또 핸드폰 사업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방어가 더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로 지금은 저 좋은 이야기가 삼성전자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시장 분위기도 형성이 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비중을 여기에 무조건 지금이라도 실어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고요. 아무리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이제 더 좋아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다른 섹터 쪽에서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수익을 나만 삼성전자를 못 샀어라는 마음으로 지금 구간에서 많은 비중을 태워버리면은 오히려 답답한 마음 들 수 있어요. 다른 쪽에서 너무 시원시원한 퍼포먼스가 나오면. 그래서 일부 비중은 지금 구간에서 태워가시는 거는 괜찮기는 하지만, 지금 나만 삼성전자 없어서 나만 큰일 났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비중 태우시기에는 지금 시장이 그러기엔 너무 좋다. 이제는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도 기회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라고 물어보는 부류가 있었고요. 또 일부는 잘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비중은 모르겠으나 어디서 팔아야 되지? 그렇죠.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았고 주요한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뭐 목표가 30만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시총 1000조 돌파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목표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선상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뭐 부담스럽다, 사야 된다 논점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삼성전자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판단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한번 해주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변화. 첫 번째,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황을 가볍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국에서의 엔비디아 주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190불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죠. 삼성전자 유사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에 고점 찍고요. 일부 조정 이후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도 마이크론과 거의 비슷한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월에 고점 찍고 일부 조정 받은 이후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굵직한 반도체 기업은 없지만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도쿄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에서의 상승 이후에 일부 조정받고 횡보하고 있는 형태에서의 대부분 동일한 주가 모습에서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 하에서 반도체를 타겟으로 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들입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넘어와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주변에 지금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에서의 상황도 있습니다. 긍정적 재료라고 한다면 이미 지나온 거 말고요. 앞으로 실현될 내용 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이번에 그 HBM4 관련해서 그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죠. 이런 내용으로 삼성이요? 네, 삼성은 뭐 양산했잖아요. HM4 이번 양산 네. 그 하반기 엔비디아가 양산을 하는데 네. 여기에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도 있다. 독점. 네네 이 썰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제 뭐 최근 내에서 네. 삼성의 주가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됐던 내용의 재료 가치적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2주 뒤가 되면 갤럭시 S26이 출시가 되죠. 3월 10일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을 S26에 장착을 한다라고 합니다. 전 모델에 장착하는 건 아니지만 출시되는 제품 한 25%대에서 장착을 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구현이 됐을 때는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퀄컴의 로열티를 지급했던 연간 10조 원 규모의 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제 누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익으로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료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약간은 보수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최근 내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던 매매 주체를 분석을 해보면요. 외국인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사고 팔고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 변화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지난해 최대치 52.5% 이후에 최근 51.3%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지분 약간의 변화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 매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수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의 매수 주체로는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인의 매수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고객 예탁금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얼마 전에 고객 예탁금이 100조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었죠. 110조까지 찍었었습니다. 네. 그 예탁금이 지금 99조로 내려왔습니다. 한 2, 3일 만에 110조 이후에 99조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매수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개인의 고객 예탁금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좀 감소하는, 아직은 이게 감소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렇죠. 아니 근데 예탁금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주식 계좌에 있는 현금인데 그렇죠. 주식을 살라고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주식을 사면 예탁금이 또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 자체를 돈이 들어왔다 빠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기 매수 자금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추가로 살 수 있는 자산 여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추가로의 추동력을 발생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에는 좀 계속 증가한다라면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게 어느 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향되게 되면 시장 자체의 흐름도 하락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주변에서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최근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상태를 보게 되면 크게 고점 징후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냥 꾸준하게 평이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특징적으로 주가가 고점이다 또는 바닥이다 논할 때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특이한 동향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점이라고 논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면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격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 기술적 측면에서 내용을 판단할 때 이격을 많이 해석을 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격이라는 게 현재의 주가와 20일 이평선 간의 괴리율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120을 넘어서서 고공권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는 항상 이격을 축소하고 벌어지는 과정에서 연속된 흐름들이 진행되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격이 과열권에 들어왔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에게 어떤 자금이 맡겨지면서 삼성전자 지금 살 거냐 아니면 기다릴 거냐라는 두 가지 선택지 내에서 결정하라고 한다라면 저는 15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서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5만 원요? 아, 네. 그 전에. 네. 그리고 16만 원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생각을 했던 가격대이거든요. 지금 19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6만 원에서부터 16만 원에 샀으면 19만 원까지 무려 20% 수준의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 손실이었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지만 네.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살 만한 자리는 아니고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흐름에
확인된 과정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기간이 되었건 가격이 되었건 어느 정도의 완충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되어진 이후에 진입하는 것은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산수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온 배경에는 D램의 가격 상승이 그렇죠. 예. 최대 이슈였습니다. 기존에 5만 원, 7만 원, 9만 원이었을 때 D램 시장이 호황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지금의 호황 국면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삼성전자의 주가는 15만 원 수준까지는 내다볼 수 있는 가격차의 흐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버슈팅이든 아니면 추가 상승이든 D램 가격의 추가 이제 긍정적인 진행에 대한 가격차의 변화이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추가로 나올 재료 가치적 측면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추가로 추동력을 발생시켜서 20만 원이 됐건 30만 원이 됐건 40만 원이 됐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주가 수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면 뭐 그 가격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D램 가격은 당연히 디폴트 가격에서의 진행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엑시노스 2600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때는 10조 원의 연간 단위의 그 비용이 수익으로 계상되는 것도 있겠으나 이 부분을 타사에 공급하면서 수익으로서도 계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0조 규모로 계상해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삼성전자가 25만 원 이상의 가격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삼성전자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시스템 반도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 시스템과 파운드리 쪽의 적자가 연간 10조 원입니다. 이 부분이 최근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죠. 이 적자 폭이 보합으로 들어오고 수익으로 계상이 될 때는 파운드리 쪽에 혁신적인 수익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목표 주가를 그게 20만 원이 됐건 30만 원이 됐건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판단에서 접근할 때는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재료적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가시적 현상에서의 성과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나서 확인해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측면이죠.